안녕하세요. 황혼사연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소개할 사연은 정말 소름 돋는 운명의 장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엄마의 영정 사진을 보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연 시어머니에게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김은정 씨는 왜 12년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는 이야기,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은정 씨의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38세 김은정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최근에 겪은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이 있었고 그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혹시 여러분은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에게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비밀을 알게 된 후 세상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결혼한 지 벌써 12년이 됐는데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완벽한 분이셨거든요. 교양 있고 품위 있으시고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죠. 은정아, 우리 집에 며느리로 와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있어서 우리 집이 더 화목해진 것 같다.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다른 며느리들이 시댁 때문에 힘들어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감사했죠.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어할 때도 항상 도와주시고 남편이 바쁠 때는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시기도 했어요. 특히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하셨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음식을 다 만드세요? 그럼 아직 내가 젊지 뭐. 우리 은정이가 워낙 잘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야. 시어머니는 늘 겸손하시면서도 저를 챙겨주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고 언젠가 저도 시어머니처럼 훌륭한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시어머니 덕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하셔서 상당한 재산을 모으셨거든요. 은정아, 돈이라는 게 중요해. 나처럼 어릴 때부터 고생해 봐야 돈의 소중함을 알지.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잘하셨어요? 그냥 운이 좋았지. 그리고 열심히 했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과거 이야기는 자세히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어떻게 돈을 버셨는지 물어봐도 항상 애매하게 넘어가시곤 했죠. 어머니, 젊었을 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아이고, 그런 건 다 없애버렸어. 옛날 사진은 봐서 뭐해? 그래도 궁금한데요? 어떤 회사에서 일하셨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일했지. 별거 아니야. 남편도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여보, 어머니가 젊었을 때 뭐 하셨는지 알아?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상하지 않아? 보통 어른들은 젊었을 때 이야기 좋아하시는데? 어머니 성격이 원래 과거 얘기 안 하시잖아. 그러려니 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에게서 묘한 점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점점 신경에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시다가도 갑자기 말을 멈추시거나 특정 지역 이름이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특히 인천이라는 지역명만 나와도 시어머니는 갑자기 딴 얘기를 하시곤 했죠. 어머니, 인천 차이나타운에 가족들과 놀러 가볼까요? 아니야, 거긴 별로야. 다른 데 가자. 왜요? 인천이 나쁜 곳인가요? 그냥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항상 얼버무리고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가끔 뉴스를 볼 때 반응도 이상했어요.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관련 뉴스가 나오면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시면서 채널을 돌려버리시곤 했거든요. 어머니, 왜 뉴스를 안 보세요? 요즘 뉴스는 너무 우울해. 좋은 소식만 봐야지.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죠. 우리가 그런 걸 알아서 뭐해. 우린 우리 할 일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항상 회피하셨어요.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제가 친정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어머니, 우리 엄마가 인천에 있는 회사에서 일했는데 혹시 그 근처에서 사셨던 적 있으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팔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손에 들고 계시던 찻잔을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깜짝 놀라서. 혹시 그 회사 아세요? 대흥물산이라고. 됐어! 그런 건 알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가 그렇게 버럭소리를 지르신 적은 처음이었어요. 평소에 늘 온화하고 차분하셨던 분이 갑자기 그러시니까 정말 놀랐죠. 어머님, 혹시 그 회사나 그 근처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모른다니까! 왜 자꾸 묻는 거야? 그러시더니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날 저녁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나중에 나오셨을 때도 표정이 많이 어두우셨어요. 그 후로 친정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시어머니는 불편해하시는 기색이 역력했죠. 왜 그러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달이었어요. 친정 어머니 칠주기 제사를 지내기 위해 시어머니와 함께 성남에 있는 친정집에 갔던 날이었죠. 사실 저희 친정 어머니는 제가 25살 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당시 어머니는 인천에 있는 대흥물산이라는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심해지시더니 결국 스스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엄마,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아니야, 은정아. 그냥 일이 좀 복잡해서. 누가 엄마를 괴롭히나요?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 엄마가 참으면 돼.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죠. 그때는 25살이었던 제가 너무 어려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올해 엄마 제사에는 시어머니가 도와주시겠다고 함께 오셨어요. 은정아, 너희 어머니를 제대로 모셔야지. 나도 함께 가서 인사드릴게. 어머니, 고맙습니다. 뭘 그런 걸 고마워해. 우리가 가족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며 정성껏 제사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그날도 어느 때와 다름없이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친정어머니 영정사진을 보시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계속 영정사진만 뚫어져라 바라보시더라고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온몸이 덜덜 떨리고 계셨어요. 어머님, 어머님? 제가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영순 씨. 저는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 엄마를 아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시어머니는 계속 그 말만 반복하시면서 울고 계셨어요. 어머님,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은정아, 나는 너희 어머니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어. 같은 회사요? 대흥물산에서요? 응, 그때 내가 과장이었고 너희 어머니가 격리 담당이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어머님이 우리 엄마 직장 상사셨다는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은정아, 난 정말 못된 짓을 했어. 너희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어.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2년 동안 친어머니처럼 모시던 시어머니가 실제로는 친정어머니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었다니. 어머님, 그럼 저는 누구인지는 언제 아셨어요? 방금 알았어. 영정사진을 보고서야 깨달았지. 너희 어머니가 딸이 있다고 했는데 설마 그게 너일 줄은. 저는 12년 동안 엄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과 함께 살았던 거네요? 시어머니는 계속 울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괴롭혔던 그분의 딸을 12년 동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그날 저는 제사를 제대로 지낼 수가 없었어요.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의 유품을 꺼내 일기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1995년 3월 15일. 오늘도 박 과장이 나를 괴롭혔다. 이제 정말 한계다. 아무 이유 없이 나만 타깃으로 삼아서 온갖 모욕을 다 주고 있다. 1995년 4월 2일. 박 과장이 오늘은 내 책상에 커피를 엎었다. 일부러 했으면서 실수라고 우겼다. 서류가 다 젖어서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한다. 1995년 5월 20일. 박 과장이 나더러 무능하다고 소리쳤다. 은정이 때문에라도 참아야 하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다.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박 과장이 바로 지금까지 저를 친딸처럼 맡겨주던 시어머니였다니.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와 다시 만났어요. 어머님, 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때 내가 너무 어렸고 질투심에 눈이 멀었어. 그래서 이유 없이 괴롭히신가요? 맞아. 정말 못된 짓이었어. 나중에 너희 어머니가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후회요? 그럼 왜 그동안 찾아가서 사과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찾아가니? 내가 무슨 낯으로. 그런데 운명의 장난으로 제가 며느리가 된 거군요. 맞아. 나도 오늘 알았어. 네가 그 김영순 씨 딸인 줄 몰랐거든. 성도 다르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진짜 몰랐다는 게 믿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원수와 한 집에서 12년을 살았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혔어요.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정말 미안해. 너희 어머니 산소회라고 가서 빌까? 네, 그러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다음 날 우리는 친정 어머니 산소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무릎을 꿇고 1시간 넘게 빌었어요. 영순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못됐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에게도 모든 사실을 털어놨죠. 여보, 믿어지는 일이야?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괴롭혔대. 남편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정말? 어머니가 그런 일을? 12년 동안 속았어. 어머니는 처음부터 아셨을 수도 있어.
아니야.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야. 정말 몰랐을 거야. 하지만 저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사설 탐증을 고용해서 30년 전 일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며칠 후 탐정이 가져온 정보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대흥물산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인터뷰해봤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박미숙 과장, 그러니까 지금의 시어머님이 김영순 씨를 정말 심하게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일부러 업무를 방해하고 바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심지어 개인적인 모독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네, 김영순 씨가 며칠 전에 동료들한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있어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어요. 그런데 박미숙 씨가 김영순 씨가 후에도 승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요? 네, 김영순 씨가 맡고 있던 업무를 인수받아서 독립한 거예요. 말하자면 김영순 씨를 제거하고 그 자리를 차지한 셈이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괴롭혀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모자라 그걸로 이익까지 봤다니.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가요? 박미숙 씨가 결혼한 시기를 보니까 김영순 씨 딸과 나이가 비슷한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남편이죠. 네, 그런데 박미숙 씨가 아들 결혼 상대를 정할 때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해요. 마치 특정 조건을 가진 여자를 찾는 것처럼.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저를 노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서 시어머니를 추궁했어요. 어머님, 정말 저를 처음 봤을 때 모르셨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뭘 모른다는 거니? 우리 엄마 딸이라는 걸 정말 모르셨냐고요? 그럼 너 설마 어머님이 우리 엄마 괴롭혀서 몰고 간 후에 그 업무까지 가로챘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민호랑 저희 결혼도 어머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셨다면서요? 왜죠? 아니야, 그건 진실을 말씀하세요. 어머님이 일부러 저를 며느리로 삼은 거죠? 시어머니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죄책감 때문이었어. 너희 어머니한테 너무 못된 짓을 해서 그 죄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어. 죄를 갚는다고요? 12년 동안 저를 속이면서요? 처음에는 그냥 너를 도와주려고 했어.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너를 딸처럼 생각하게 됐어. 그래서 평생 숨기려고 하신 거네요? 말할 용기가 없었어. 네가 진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전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은정아, 제발. 아이들 데리고 나갈게요. 그리고 어머님과는 인연을 끊겠어요. 그러지 마. 제발,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구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죠. 남편은 계속 돌아오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정말 반성하고 계셔. 그리고 우리도 12년간 행복했잖아. 행복이라고? 그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건데? 어머니의 과거는 과거고 우리 사랑은 진짜였어. 난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미안해. 그 후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30년 전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졌죠. 당시 대흥물산 동료들이 증인으로 나와 박미숙 씨가 어머니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상세히 증언했어요. 박미숙 씨가 김영순 씨를 정말 심하게 괴롭혔어요. 이유 없이 트집을 잡고 일을 방해하고. 김영순 씨가 전날에도 박미숙 씨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어요. 모든 증언이 시어머니에게 불리했어요. 판사는 시어머니의 행위가 어머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했어요. 피고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이후 피해자의 딸과 의도적으로 인연을 맺어 12년간 진실을 숨겨왔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행위로 판단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사과했어요. 은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그래도 너를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진짜였어. 그 사랑도 죄책감에서 나온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받은 위자료로 작은 집을 사고 조용히 살고 있어요. 가끔 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말해드려요. 엄마, 이제 진짜 모든 게 끝났어요. 엄마를 괴롭힌 사람이 제대로 벌을 받았어요. 정말 운명이란 게 기묘한 것 같아요. 어머니를 괴롭힌 사람의 집 며느리가 되어 12년을 살았지만 결국 제가 그 사람을 벌받게 했으니까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저는 어머니께서 이제는 정말 마음 편히 쉬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억울한 일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시기 바래요.